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중공업, 예전엔 중공업이었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두산 중공업 이전에 한국중공업이라고 불리던 업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원자로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그 외에도 선박 엔진이나 일단 이 원전이나 이런 발전소에 들어가는 주요 그 핵심 그 원자재랄까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중우장대한 이 중공업의 대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이 중공업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 올해 신한울 3호와 4호에 대한 수주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전에 대한 그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신한울 3, 4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원전 사업을 국내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이명박 시절 때부터 시작된 이런 원전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전력이 부족하고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때의 이 전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제 발전소들을 짓는 그런 사업을 벌이는 연장선상에 있었는데요. 올해나 작년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가 극석이 가장 더운 한여름이나 혹한기 가장 추운 겨울철에도 전기가 거의 두 자릿수로 남습니다. 그만큼 이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필요까지는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3호와 4호를 그대로 계획대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한테 일감을 만들어주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손을 꼽을 만큼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업체들만,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만 이 원전 건설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지금 표에서 보시면 2023년 수주 계획에서 8조 6천억 정도 수주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3조 원이 이 원전 관련된 사업입니다. 즉 이게 없었다면, 탈원전을 했다면 이만큼의 매출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 탈원전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해양 풍력 같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전 사업처럼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사업이 정부에서 발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신재생 사업이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예 엎어졌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2050 탄소 제로 정책에 전 세계 이제 같이 협약을 한 건데, 2050 탄소 제로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이 해상 풍력 발전소 계획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거의 재검토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호남 홀대론하고 또 섞여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남 해상 풍력 발전소가 제대로 됐으면 좋은 발전소를 지은 사례라고 그럴까요? 전례가 될 수도 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전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원전에서는 단적인 예로 원전에 들어가는 볼트나 일반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볼트나 똑같지만, 원전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볼트라도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건 안전성 검증을 받은 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볼트를 쓰더라도 비싸게 더 가격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은 이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남겨먹는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예전 한빛 원전에서는 부실공사까지 드러나가지고 그 원전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그 해먹느라고 바빠서 대형 사고를 쳤죠. 거의 1년, 완공해놓고 1년 동안 안전을 보강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원전 건설을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 대기업들이요. 돈을 빼먹으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몇 년 만에 지금 신한울 3, 4호가 대형 원전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매출이나 외형도 그렇고 그 내실을 따라서 수익성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사업 중기 계획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풍력이나 이런 쪽을 굉장히 높이 놨지만 이 국내 대형 해상 풍력 발전은 거의 스탑이 돼버렸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나 이제 호남 쪽에 있는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단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이 국내 이 풍력 발전은 거의 뭐 올스톱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계획대로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원전이나 이런 쪽에서 뭐 실적을 많이 또 보강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작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매출은 한 7조 정도 나왔지만 그 자회사인 두산 바켓이 거의 8조 정도 매출이 나와서 이 두산 바켓이 이제 오히려 그 모회사의 그 실적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 뭐 3천억대 그 얼마 안 되는 그 매출 구조라 아직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 작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작년에 이제 단기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가장 큰 원인이 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소의 중단, 사업의 중단이겠죠. 여기에 들어간 돈도 많은데 이게 이제 중단돼 버리고 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검토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산 이 에너빌리티는 솔직히 이게 좀 계속 사업이 되면 다행이지만 말 그대로 이제 재검토해서 엎어져 버리면 이 손실이 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주는 주두산입니다. 지주회사고요. 이 회사가 지분이 한 30% 정도 있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는 작년에 적자를 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요번에 그 신한울 3, 4호기 그 신규 발주가 나오면서 이걸 수주하면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다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원전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 발전소보다도 훨씬 몇 배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재벌들에게 거저주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부실공사만 안 하면 다행인데 한비처럼 부실공사 될 경우에는 또 완성해놓고 한 1, 2년 동안 안전보강한다고 돈을 또 때려 박아야 되니까 그거 다 우리 세금인데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재벌 계열 이 건설사들이나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은 꽤 큰 수익이 나는 그 원전 사업 자체가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고 했을 때 재계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한 거죠. 그렇게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일종의 뭐 세금 도둑질이 돼버렸는데요. 하여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그 원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도 확실히 보여주고 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는 걸 보여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부터 새로운 주가의 그 역사를 새로 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새롭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